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가 3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길어진 노년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멋지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스포츠 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 모시고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 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앞서서 우리 노년이 길어졌다. 그런데 이 노년을 행복하게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주제는 운동인데요. 네. 그 운동 중에서도 코어라고 하는 허리 운동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코어 힘, 그리고 또 척추가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나이를 먹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께서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네. 심지어 돌아가면서 아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개인의 그냥 느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70% 정도가 신체 3군데 이상은 아프다고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척추 운동을 콕 집어서 주제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보통 한 3군데 이상이 아픈데요. 네. 허리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 3군데 중에 척추, 이 네. 허리는 대부분 아프시군요. 네, 그리고 그 척추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지점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척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통증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네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척추가 아파지는 나이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꼭 해야 하는 나이는 또 정해져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40대들이 척추 수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중년들이다, 40, 50대다 그러면 내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네. 생각하셔야 돼서 사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건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허리가 좀 아픈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박사님께서는 꾸준히 이제 재활 운동도 하시고 많은 분을 또 지도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신체 부위 중에 척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재활을 진행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허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의 가운데가 허리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가 망가지게 되면 위로는 목이 망가지게 되고요. 아래로는 무릎이나 그 골반 등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바로 잡으면 우리 몸 전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허리의 건강함을 먼저 만들고 다른 부위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내가 허리가 아팠더니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파오고 목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아팠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재활을 하셨던 선수 중에도 정말 척추가 나아진 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그 정현 선수가 네. 그 세계 랭킹 1, 2위를 꺾었을 때 아마 그 TV로 보셨을 텐데 아마 발바닥이 찢어지면서 경기를 중단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저랑 운동을 시작했는데 찢어진 건 발바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수의 부상의 시작은 허리였거든요. 아, 순서가 허리가 먼저였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잘 못 움직여서 이 발바닥에 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대략 한 1년 정도 저랑 운동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그 외국 대회까지는 못 갔지만 국내 대회에서는 본인의 기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허리는 대체적으로 약간 부상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네. 아픈데 목에서 나타난다든지 무릎에서 그렇군요. 나타난다든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 이 몸의 중심에 힘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다른 곳에 맞습니다. 무게 중심을 둬서 부상이 심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저도 허리가 아프다 보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이해가 가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척추 운동도 강연만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간단한 운동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있나요, 박사님? 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오늘도 제가 아마 조금 간단한 운동을 할 텐데 피트니스 센터나 홈트에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현란한 운동들을 네. 하세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기초적인 동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마 오늘 운동 따라 하시면 쉬워 보이는데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내 허리가 좀 단단해지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야, 처음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그 습관이 되면 네. 또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는 멋진 운동법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지난 주차에 했던 운동들 조금씩 해보셨나요? 오늘은 구분 등과 허리, 그 다음에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어떤 자세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앉아서 턱을 앞으로 내밀고 있진 않으세요? 등을 이렇게 구부리진 않으시나요? 생각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피로, 부상, 노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은 노후 행복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운동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 원칙, 실천 운동을 수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행복의 기초는 척추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왜 척추 건강이 중요할까요?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의 기둥에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자 우리 신경을 담고 있는 신경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을 내밀 때 우리는 발이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 움직임은 발이 아니고 코어인 허리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노화와 함께 디스크, 관절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척추 건강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우선 허리, 목 통증 없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노후에도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또는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척추의 건강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자세 불균형의 문제를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컴퓨터의 사용, 의자에 앉아 있는 동작들이 어깨를 전방으로 말게 하는 아주 심각한 동작을 만듭니다. 단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운드 숄더의 원인은 장시간 앞으로 숙인 자세,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의 단축. 가슴 근육은 요 앞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 근육의 약화는 양쪽 견갑골 사이가 동그랗게 말리는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구분 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요, 목, 어깨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요, 알 수 없는 두통 또는 호흡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등뼈라고 하는 척추가 굳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어깨 부상이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등이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척추의 변형에 의해서 척추 후만증이 생깁니다. 또 가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작아지면서 폐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소화 기능이 저하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내가 등을 너무 구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이 구부러져 있게 되면 나의 체중은 앞으로 쏠려 있게 되고요. 그러면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낙상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등의 자세 불균형 문제를 보면은요, 현대인의 적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게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앉아 있는 시간이 척추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켜고 그리고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들의 각종 질환의 위험 증가율을 보면 디스크 압박 증가가 대략 40%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 근육 약화에 의해서 요통의 원인을 일으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관절의 굴곡근. 굴곡근은 이 골반의 앞쪽을 말합니다. 이 앞쪽의 단축에 의해서 허리의 과신전 동작에 의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 불균형은 디스크 압박, 엉덩이 근육의 약화, 그 다음에 고관절 굴곡근의 단축 등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부상의 원인은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움직임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움직이긴 하지만 좋은 움직임도 있고 나쁜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부상은 무거운 물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잘못된 나쁜 동작입니다. 잘못된 움직임 패턴의 반복, 누적이 주 원인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동작 습관 교정이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구부렸을 때 허리만 구부려서 물건을 줍게 되면 디스크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틀기와 들기입니다. 쓴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들이 몸을 비트는 동작이고요. 이런 동작에서는 추간판 탈출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파나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등을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게 되면 요추, 허리에 후만이 유발되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있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의자의 한 반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 주시고요. 양발은 골반 넓이로 넓게 벌려 주시고요. 양손은 차렷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뒤쪽으로 내밀면서 시선을 약간 천정 쪽으로 하면서 호흡을 충분히 마십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서 호흡을 자, 10번만 저랑 해보실게요. 쭉 공기를 들여 마시고 양손은 뒤로 보냅니다. 후, 둘.
이때 등 뒤에 허리 쪽으로만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뱉어서 코어 쪽, 복부 쪽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좋습니다. 시선은 높이 보지 마시고 약간 아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코로 아마 일상에서 몸을 이렇게 펴는 운동을 거의 안 하실 겁니다. 다시 코로 마시고 5개만 더 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시선은 저랑 아이 컨택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후 4개만 더 하겠습니다. 시선 저랑 유지해 주시고요. 손 뒤쪽으로 시선 유지, 그리고 후 3개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펴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2개만 더 하실게요. 가슴 쭉 펴서 복부 쪽에 당기는 느낌, 가슴 쪽에 당기는 느낌 좋습니다. 다시 후 마지막 한 번 가슴 쭉 시선 TV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힘 빼서 후.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번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시면 3번도 좋고요. 5번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반복 횟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서 15개를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 뒤쪽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내 몸을 조금 더 펴고 조금 뒤쪽으로 가는 것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근육의 역할은 척추를 지키는 방탄복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어는 일반적으로는 배꼽에서 골반까지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팔을 제외하고 고관절 밑에 다리를 제외한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은 위에 있는 횡격막은 위쪽의 뚜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은 골반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이라고 하고요. 복행근은 측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앞과 옆쪽의 벽을 말하고요. 다혈근은 척추 기립근처럼 척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4개의 근육이 코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약해지면 생기는 일은요. 첫 번째, 요추의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척추뼈가 흐늘흐늘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부리고 펼 때 디스크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보상 움직임입니다. 무릎과 어깨 등 타 관절 대신에 부하를 연쇄적으로 받아서 부상의 위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들. 이렇게 되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한쪽에는 과한 체중이, 한쪽에는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3번째로는 자세 붕괴입니다. 보행 또는 일어날 때 몸의 기울어짐 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미세하게 걷다 보면 왼발과 오른발에 지면의 끌림, 그 다음에 지면에 닿는 시간, 그리고 발의 보폭들이 좌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 붕괴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움직임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통증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움직이는 상태 또는 근육이 서로 협업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원하는 동작을 자유롭게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움직임은 각 관절이 제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하는 코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코어가 먼저 힘을 주고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또 하나는 척추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척추의 중립 자세는
옆으로 쓴 상태에서 복숭아뼈 그리고 이 재봉선의 가운데 그리고 내 어깨선에서 귀까지 연결되는 선이 직선일 때 우리는 중립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아니고 고관절 쪽으로 힘을 보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좋은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나쁜 움직임은 특정 관절에 과부하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또는 보상 패턴에 의해서 움직임의 동작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에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릴 때 어깨를 이렇게 드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다 보상작용이고요. 걸을 때 양쪽의 골반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동작들. 우리가 걸을 때는 골반은 그대로 있고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동작입니다. 근데 걸을 때 골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척추의 중립이 깨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근육의 불균형인데요. 내 오른쪽 근육과 왼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우리는 나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허리는 안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허리가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인데요. 모든 움직임은 고관절로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를 숙인다면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요. 척추는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로 체중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닌 엉덩이로 움직이는 것이 허리의 부상을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홈 트레이닝이나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마 근력 운동을 하실 텐데요. 운동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동성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연성 운동이라고도 할 거고요. 흉추, 고관절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추는 이 사이가 되고요. 고관절은 여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흉추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에 안정성 훈련을 합니다. 코어와 둔부, 척추 안정화 운동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어는 복부, 등, 엉덩이 이렇게 세 군데를 기본적으로 코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안정성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통합 움직임인데요. 일상 동작에서 바른 패턴에 적용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을 때 양쪽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무릎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앉습니다. 아마 이 동작을 보시면 저거 스쿼트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집을 때, 지면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무릎은 펴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 허리의 부담이 엄청 커져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동작은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한쪽 발은 살짝 뒤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려서 짚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허리의 움직임은 전혀 없이 발목, 무릎, 고관절을 이용해서 앉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물건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움직임입니다. 집에서 꼭 연습으로 해보시고요. 딱히 물건이 집을 게 없다. 그러셔도 운동 삼아서 한번 지면을 터치하고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시면 아마 다리 쪽으로 운동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굽운동의 교정 운동인데요. 가슴 열기와 흉추 가등성입니다. 첫 번째는 벽 가슴 스트레칭인데요. 아마 집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모서리 공간에서 양손을 가슴 위치에다 올려서 벽에 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겠죠. 그 상태에서 손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가슴에 단축된 근육들이 늘어나고 등은 펴지면서 구분 등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점심 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이 동작을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상체 쪽으로의 혈액순환도 아주 잘 될 겁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은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과하게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서 무리한 동작을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일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목이나 허리 쪽에 척추 수술을 하셨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은 가슴 펴기인데요. 약간의 근력 운동 상태입니다. 의자에 반 정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손잡이가 있다면 손잡이에 올려주시고요. 없다면 의자의 지면에 올려주시고요. 손으로 지면에 있는 의자를 누르면서 가슴을 그대로 펴줍니다. 시선은 앞을 봐주시고요. 내려주고, 자, 가슴 쭉 펴고 코로 호흡, 입으로 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쭉 가슴, 양쪽 가슴을 최대한 펴주시고요. 그리고 호흡, 후. 자, 다시 의자를 꽉 손으로 눌러서 내 몸이 펴지는 느낌 후에 다시 후. 좋습니다.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시고요. 가슴은 완전히 펴고 호흡은 코로 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 다시 쭉 가슴 펴주시고요. 아마 팔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가슴이 펴지지 않으면 어깨에 부담이 있습니다.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다시 호흡 뱉어주시고, 자, 3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의자 눌러서 가슴 펴고 시선은 올리지 말고 저를 마주해 주세요. 내리고, 그렇죠. 2번만 더 하겠습니다. 쭉 가슴 최대한 핍니다. 가슴 뒤에 어깨뼈가 뒤쪽에서 모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슴 쭉 펴서 엉덩이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도 될 만큼. 그래서 조금 더 잘 되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엉덩이가 지면에서 살짝 뜨는 동작이면 좋고요. 그리고 반복 횟수는 3번 또는 5번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증가해서 15개까지 해주시면 등이 펴지고 등 쪽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분 등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 부상 예방 운동은 둔근과 코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둔근은 엉덩이 근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은 복부와 등 운동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두 근육 운동은 척추의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몸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 두 개의 근육을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강화 운동으로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집에서 지금 해본 적이 있는 운동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브릿지라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척추도 수직 상태에서 직선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호흡을 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버드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들이 아마 자주 접해 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내발기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사실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엎드린 상태에서 얘는 들어 올리는 거고요.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들어서 앞으로 쭉 뻗어주는, 이렇게 손을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척추가 견인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요. 척추가 압박받는 분들에겐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기보다는 들어 올려서 앞으로 뻗어준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뒤로 뻗어준다라고 하시면 아주 동작이 잘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데드버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무릎을 90도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뒤로 만세, 왼발은 밑으로 펴지는 대각선 패턴의 운동인데요. 이 동작이 서서 걷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왼발이 올라올 때 오른손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과 다리가 뻗어지는 상태에서 척추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척추뼈는 움직이지 않는 채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바른 자세의 힘. 그러면 일상 자세 습관을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등받이를 허리에 밀착한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만약에 스마트폰을 본다면 밑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밑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본다면 머리의 높이에, 시선의 높이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바닥에서 줍게 되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아닌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 이거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선은 정면, 그리고 가슴은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는 동작이죠.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시선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 종종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 종종걸음은 낙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넓힌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시선은 조금 더 위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주무실 때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옆으로 만약에 자게 되면 무릎을 굽혀서 비계를 무릎에다 껴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럼 30분의 법칙인데요. 앉은 시간 30분 초과시 즉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켠다. 혹시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알람을 30분마다 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있다가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힘 한번 주고 기지개를 켜고 다시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리 걷기 1분 하면 제자리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안 해도 그냥 가볍게 제자리 걷는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1분 하고 앉는 동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나서 어깨 돌리기를 10분간 하는 거죠. 10회. 그래서 뒤로 10번 돌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번 돌리고. 이게 편하다면 그 다음은 팔을 벌려서 뒤로 10번 그리고 앞으로 10번.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슴 열어주기 스트레칭인데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두시고 가슴을 쭉 펴고 시선은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되면 가슴이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 중에 편안한 걸 선택하셔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해주시면 운동의 효과가 아주 높아집니다.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선택의 기준인데요. 과연 나에게 맞는 안전하고 안전한 저속노화는 어떤 것일까? 우선 추천 운동은요.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영, 필라테스는 이제 보통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면 좋고요. 요가 같은 것 또는 노르딕 워킹,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아마 좋고요. 주의해야 될 운동들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은 운동들입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 시트업, 크런치 동작들은 운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충격 유산소 운동인 러닝, 슬로우 조깅 등은 내가 걷는 동작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동작의 바벨 스쿼트나 비틀기 등은 부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을 조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운동 중엔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날 관절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충격이 최소화되어야 하고요.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운동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이 부담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 그런 환자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운동 시작 전에 의사나 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 처방 운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해서 운동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좋은 움직임을 선사해야 행복한 삶을 이룹니다. 우선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만성 요통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균형 운동, 근력 운동이 낙상의 위험을 대략 60%를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움직임의 습관은 꾸준하게 예방 운동에 효과가 있고요. 이 예방하는 것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운동이 아마 여러분의 10년 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스트레칭 한 번이 내일의 활력 있는 내 몸을 만들어 가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의 3분의 2 앞쪽에 이렇게 걸터 앉아 주시고요. 양손은 깍지를 껴고요. 그리고 깍지 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얼굴 위치까지 올라가면요. 여기서 호흡을 뱉으면서 손을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10번만 하실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잡힙니다. 후 하면서 손은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내리고. 자, 3번째 갈게요. 손바닥 하늘 방향. 후. 저는 지금 몸에서 살짝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살짝 나면 아주 좋습니다. 셋. 다시 손바닥이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호흡은 후 뱉어주시고요. 혹시 어깨가 아프시면 어깨가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시면 이 정도 높이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후 뻗어서 제자리로. 자, 괜찮으신 분은 조금 더 위로 후. 시선은 아래 방향으로. 자, 그대로 3번만 더 하실게요. 괜찮으면 조금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후, 길게 키 큰다 생각하고 위로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번. 자, 그대로 손바닥 하늘 방향으로 후, 길게 호흡, 손바닥 하늘 방향. 그리고 네, 차려. 몸에 열이 좀 나셨나요? 운동은 내가 근육에 힘을 줄 때 훨씬 더 강하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공부처럼 운동하는 동작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아마도 두통이라든지 목 뒤의 무거움, 이런 불편함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될 겁니다. 하루에 5분, 10분만 투자하셔도 아마 몸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습관,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여러분의 건강,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올바르게 앉는 것, 올바르게 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가슴을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으로 건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우리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운동법부터 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이 운동법 건강하게 실천하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지혜의 다락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지혜를 낳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